게임은 일상이고 산업이고 문화다. 얼마 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기독교 단체와 함께 게임 질병을 치료하겠다고 한 신의진과 손인춘을 선대위에 영입했다. 신의진은 게임이 개인의 정신 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제도 유발한다고 주장하며 게임 중독법 처리를 주장한 인물이다. 손인춘은 인터넷 게임 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 소위 손인춘법을 추진한 인물이다. 그러나 게임을 마약, 도박처럼 규제해서는 안 된다. 게임은 일종의 취미생활이다. 다른 취미생활인 영화나 만화를 질병으로 취급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유달리 게임에만 심한 잣대를 들이밀고 있다. 첫 번째로 어떤 행위에 심취하여 다른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것은 다른 취미에서도 마찬가지다. 게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공부하느라 친구 관계가 소원해졌다면 공부도 중독 질병으로서 치료할 것인지 되묻고 싶다. 두 번째로 게임은 우리 친구였다. 친구 사이를 연결하는 매개체이기도 했다. 우리는 게임을 통해 친구들과 소중한 추억을 쌓기도 하고 문화적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하였다. 게임을 통해 창의력이나 문화적 감수성을 발달시키기도 하였다. 당신들이 우리를 게임 중독자로 한심하게 쳐다보며 혐오할 때 게임은 우리에게 친구가 되었다. 세 번째로 게임을 혐오하고 관리의 대상으로 보는 시각은 게임에 대한 과도한 심의와 규제를 낳았다. 최근 폐지된 셧다운제는 물론이고 소규모 인디게임에까지 사전 심의제를 도입하여 게임 산업과 개발자의 창의력을 위축시킨 사례가 바로 그것이다. 이처럼 게임 산업은 무한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더 커나가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게임의 무한한 창의성을 확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 우리 민주당 대학생위원회는 게임 유저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지킬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고자 한다. 하나, 유저와 개발자의 권리를 존중할 것이다. 어떤 종류의 게임을 어떻게 만들고 즐기든 최대한 민간과 개인의 영역을 존중해야 한다. 더해서 게임위원회 등의 게임업계 사람과 게임 유저를 더하여 게임의 민주성을 보장할 것이다. 다만 상식적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는 확률형 비즈니스 모델과 비윤리적인 컨텐츠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응을 해야 한다. K게임은 현금 더하기 확률이라는 도식을 깰 것이다. 둘, 인식적인 차원에서도 게임과 게임 유저에 대한 혐오를 멈출 것이다. 게임 유저를 사회적으로 고립되게 만든 것은 게임을 즐기는 것 자체라기보다는 게임 유저를 비정상이라고 보는 그 시각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게임 놀이는 정상과 비정상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취향의 문제라는 시각에서 접근할 것을 촉구할 것이다. 게임에 돈을 쓰는 일이 문화생활을 향유하는 것처럼 인식되게끔 노력해 나갈 것이다. 셋, 게임 유저뿐 아니라 선수와 업체의 산업적 성장에 대해서도 지원할 것이다. 66억 달러가 넘는 매출의 문화산업이자 스포츠 산업인 게임 산업에 대해서 규제를 완화하고 인프라 구축에 힘써야 한다. 우리는 미래의 페이커와 쇼메이커를 기대한다. 더 나아가서 게임에서 파생된 다양한 유통산업이나 방송산업 등의 동반 성장을 통해 과거 카나비 사건과 같은 불공정 계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한 계약은 뒷받침하고 e스포츠 노동자의 권리까지 확대해 나갈 것이다. 넷, 소규모 개발자나 인디게임 등의 성장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사전 의무 심의제는 게임 제작자로 하여금 복잡한 행정 절차를 요구한다. 이 때문에 청년 개발자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다. 인디 뮤지션들이 자신의 음악을 마음대로 업로드하며 성장할 수 있는 것처럼 게임 개발자가 되고 싶은 청년들도 그러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재명 후보도 이런 비슷한 맥락에서 게임 취미와 산업에 대해서 지지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후보의 여러 인터뷰에서 밝힌 게임 관련 메시지는 게임 산업과 이용의 자율성을 매우 강조했다. 우리 후보의 메시지는 구체적 실천 내용을 포함했다.
따라서 우리는 차기 민주당 정부가 우리의 게임 생활을 더욱 풍요롭게 해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상 2021년 12월 27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대학생위원회 일동